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쌤입니다. 네, 쓸공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도 잘 보내고 돌아오셨죠? 오늘도 초콜릿 하나를 꺼내볼게요. 네. 아이디 ISSJ13님의 댓글입니다. 요즘 경제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듣는 20대 초반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감이 잡혀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알기 쉬우셨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20대 초반이시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텐데요. 네. 경제에 관심이 생기다니 훌륭하십니다. 네, 맞아요. 네. 참 훌륭하세요. 아니, 사실 저도 20대를 지나왔지만 네. 그때는 이제 에너지는 많은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ISSJ13님이 경제에 관심이 생기셨다니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막상 경제 공부를 하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막막하잖아요. 네.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경제 경영 전공자라고 해서 아주 많이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교과서로 배우는 경제랑 실제 세상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우왕좌왕 하다가 경제 공부를 포기하기 쉬운데요. 일단 쓸공언니 듣기를 시작하셨으니 꾸준히 들으시고 관련 배경 지식, 책 기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경제 공부가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처럼 달달 외우고 시험 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하는 공부죠. 예, 맞아요. 저도 경제 공부가 인생 공부의 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예, 오늘도 인생 공부 함께 해보시죠. 예, 시작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암호화 화폐가 미국의 주류 금융으로 편입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실제로 주류 금융의 일부가 되려면 넘어야 할 그 큰 산, 네. 큰 산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 산이 뭔지 오늘 밝혀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암호화 화폐가 주류 금융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 두 개 중에 첫 번째 산은 미 연방준비위원회입니다. 미연준이요? 네. 와, 진짜 너무 높은 산인데요. 그죠. 네네. 이 현재 세계 금융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네. 예, 자, 쓸공님들 중에 미연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9-1화, 39-2화에서 미연준 의장 파월 이야기를 하면서 미연준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들어보세요. 네. 자,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가려면 왜 미연준의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자, 미연준은 Payment Rails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요, 거래 당사자들 간에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 시스템 안에 약 9,000개의 미국 기업이 마스터 어카운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터 어카운트의 소유주는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 돈을 이체할 수가 있어요.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으니까 비용도 줄이고 거래의 복잡성도 줄일 수가 있죠. 전통은행들은 이 Payment Rails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암호화 자산 기업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부론에서 배웠듯이 화폐는 빠르고 쉽게 유통되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인데
암호화폐는 자금이체를 활발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지 못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돈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암호화 자산 전문 은행들도 이 시스템을 당연히 이용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용을 시도한 사례가 있어요. 아, 예, 2020년에 커스터디아 뱅크라는 한 암호화 자산은행이 미 연준의 자금이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라면서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미 연준은 거절했죠. 이 은행은 아직도 미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 미연준의 문을 두드려봤지만 소용이 없었군요. 네.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전통은행이 아주 유리한 입장이었네요. 네. 전통은행들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전통은행들은 현재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준이 자금이체 시스템에서 마스터 어카운트를 차단할 권리를 지지해 왔죠. 미 연준은 자금 세탁이나 테러 단체 지원 같은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터 어카운트를 차단할 권리가 있거든요. 특히나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은행들은 암호화 화폐 기업이 자금 세탁과 같이 좋지 않은 일에 연관될 가능성이 많으니 자금이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라면서 네. 미 연준을 지지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암호화폐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암호화 화폐 기업들은 전통은행들이 국가 자금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죠. 전통은행들과 암호화 화폐 기업들 사이의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심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금이체 시스템에 접근을 허가하는 것은 미 연준의 권한이니 미 연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동안 미 연준은 전통은행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 네. 앞으로 미 연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네. 자, 이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역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인사를 미 연준 이사회의 이사로 임명한다면 네. 상황이 암호화폐에 유리한 방향으로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게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대요. 왜죠? 예, 왜냐면요. 미 연준은 이사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큰 정책들을 결정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사회의 구성원은 총 7명입니다. 네. 이분들의 임기가 14년이고요. 와, 엄청 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에 임명이 되신 분은 이 환갑에 끝나시는 거예요. 야, 자, 이 7명 중에 앞으로 4년 이내에, 즉 트럼프 임기 이내에 미 연준을 떠나실 분들이 2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7명 중 2명이니 아무리 2명이 모두 친암호화폐 인사로 바뀐다고 해도 네. 기존의 전통적인 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군요. 네, 맞아요. 이 미 연준이라는 거대한 산. 네. 이 태산이 마음을 움직여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암호화폐 업계가 바라는 일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태산이 있다는 것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심이 되는 사실이죠. 네. 자, 이제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 연준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산 하나를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미연준 말고 또 산이 있습니까? 미연준이 미국 금융계에서는 가장 큰 산인데 네. 다른 곳은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자, 의외의 큰 산인데요. 바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어쩌면 미연준보다 더 큰 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예. 어차피 결국에 암호화폐를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해야 주류 금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맞아요. 와, 이 금쌤 진짜 제가 가끔씩 툭툭 던지시는 이 인사이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말을 아끼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가끔씩 이렇게 던지는 날카로운 인사이트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부론을 어깨너머로 함께 공부한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미연준 금융감독부의 과거 수장은 그동안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암호화폐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네.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들 관련해서 좋지 않은 사건이 많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창립자 샘 뱅크맨 프리드가 작년에 사기로 25년형을 받았죠. 이 관련해서 31화 참고하시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라 신뢰를 했었는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당시에 아니 세계 최고가 이렇다면 나머지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 역시 자금 세탁으로 4개월 징역형을 받았었고요. 네. 작년에 출소했죠. 또 우리나라 사람이 관련된 또 엄청난 사태가 있었죠. 맞습니다. 루나 사태. 네. 와,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워낙 너를 띄잖아요. 네. 이 가격이 불안정하니까 대중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돈처럼 보유하기에는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한편 전문가들은 은행이 고객들이 맡긴 암호화폐를 예금처럼 보유할 때 생기는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에 따라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은행의 전체 자산이 줄어들게 되고 내가 맡긴 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들이 은행으로 막 달려가서 그야말로 뱅크런을 해서 내 돈을 찾겠다고 우르르 모여드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러한 뱅크런 사태로 2023년 암호화폐 전문은행 2개가 파산했었죠.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 은행입니다. 2021년 후반에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고 앞서 언급한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몰락하면서 두 은행이 함께 침몰해버렸죠. 그 당시에 쓸공언니에서도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네요. 예, 맞아요. 예, 다행히 그 파장이 세계 금융에 미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이었죠. 자, 이렇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거래소 사기 사건과 전문은행 파산과 같은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가기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만 기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올 경우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던 은행 시스템마저 위험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이 비유를 해보자면요. 네네. 이 호랑이가 유리벽 건너편에 있을 때는 내가 유리벽 밖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이제 유리벽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으니 걱정을 하는 거죠. 네. 물론 뭐 암호화 화폐가 호랑이만큼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네. 그냥 이해 차원에서 비유를 해보자면요. 예. 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암호화 화폐가 호랑이로 보이는 거죠. 그렇네요. 호랑이가 유리벽 밖에서 토끼도 잡아먹고 이런 걸 목격했는데 그 호랑이가 입마개를 차고 유리벽 안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느낌일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입마개 찼으니까 괜찮아. 법에 규제라는 것이 있어. 라고 안심시키면서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겠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이야말로 네. 암호화 화폐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암호화 화폐가 월스트리트에 들어올 경우에 금융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암호화 화폐가 큰돈 벌 기회다라고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입마개를 찬 호랑이를 잘 길들이면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될 수도 있으니 적극적 투자자들은 암호화 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올 날을 기대하고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 암호화 화폐가 금융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 아니면 금융계의 위험 요소가 될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 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오기 위해 넘어야 할 산 2개를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위헌중과 대중의 인식이었네요. 네. 암호화 화폐를 단순히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자산의 하나로만 생각했었는데요. 암호화 화폐가 주류 금융으로 들어올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자, 슬공님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한참 추운 때보다 환절기에 감기가 더 잘 걸리잖아요. 네.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 슬공합시다.